네,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대상적 격과 관련되는 조문은 2조이랑 1호가 있고 19조가 있죠. 19조는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이라는 처분이 나오는데 원처분과 재결처분 둘 다 소송의 대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판결의 모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를 정해놓은 것이다. 19조가. 그래서 19조 원처분주의, 19조 본문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처분. 다만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재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그 밑에 있는 조문이죠. 두 문자가 뭐죠? 감 중에서 중이죠. 중. 그 밑에 있는 조문이 개별법상의 예외적인 재결주의. 그래서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재결이잖아요. 재결. 소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건 피고 적격의 예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원래는 90일인데 이건 제소기간의 예외.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는 예외적인 재결주의, 대상적격에 대한 예외. 기억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써보라고 했던 게 7페이지의 양가로 6번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써보라고 했던 거, 그 중에 이제 양가로 가번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재결 관련된 내용이 있고 11페이지에 이제 16 노무사 시험, 연기에서도 조금 다뤘었는데 16 노무사 시험에서 양가로 1번은 마지막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관할시장 의뢰 설립신고서 반려 행위에 대하여 취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 35점이에요. 이건 종합 문제야. 어려운 문제라서 내일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해볼 거예요. 트라이를. 다만 설립신고서 반려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수익적 처분은 뭐죠? 수리죠. 수리가 수익적 처분인데 반려가 거부죠. 거부. 그래서 대상적 격과 관련해서는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을 쓰는 것이고요. 아까 했던 것이고, 양가로 2번, 양가로 한번 2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안의 해결 한번 써보세요. 사안의 해결. 그래서 일기에 이제 중점을 둘 사안이 사안의 해결이거든요. 본론에 해당하는 일반론은 여러분들이 연기에 했던 걸 외워갖고 오셔야 되고, 사안의 해결을 잘 쓸 수 있도록 쟁점 파악하고 사안의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둘 거예요. 양가로 2번에 대해서 사안의 해결을 써보세요. 연기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니까. 연기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1기호시에 했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한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써보세요. 일단 써봐. 항상 질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읽으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설문 2에서 이때 A 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은 이렇게 뭐 대상은 대상적 격 관련된 내용을 쓰라 이 얘기예요.
문제 파악하는데 2분, 배점이 15점이니까 사안 해결에 원래 2분인데 시간 아껴서 2분 더 추가해서 4분. 지금 문제 파악 2분 해결했으면 4분 냈어요. 뒤에 시계로 51분까지. 사안의 해결.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그냥 저쪽으로 화살표 표시해. 뭐? 뭐 임무로가 이게 논리지. 예외적인 기업부동 체결주의 임무로. 지금 시간 가고 있어. 빨리 결론을 써. 아까 내가 한 말로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하라는 취지니까. 이건 쓸 필요 없고, 이것도 쓸 필요 없고, 4는 예외적인 계열보상 체결주의 임무로가 돼. 임무로. 논리. 예, 마무리하세요. 일단 설문 2는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그럼 제가 통상 이제 여기가 A, 여기 A2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A 회사라고 돼 있으니까, 여하튼, 관할 진호위가, 관할 노동위원회가 A가 되는 것이고, 중노위가 A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결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소송 갈 때 처분이 관할 노동위원회가 원처분, 그 다음에 여기 B2 중노위의 처분이 재결처분. 처분이 두 개일 때 원칙은 19조의 원처분주의가 원칙이지만 사안은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에 해당하므로 이게 논리죠.
A 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상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다만 중노위의 재심 판정 중 어디인지를 써주면 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러려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그걸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양가로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끝부분 업무정지하고 세 번째 줄에 수일에 해고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업무정지하고 수일, 10일 후에 2월 10일 날 해고를 했다. 그럼 이제 근로자 측은 이게 부당한 업무정지다, 부당한 해고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진호위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줄부터 해서 네 번째 줄에 관할 진호위는 일곱 번째 줄에 구제 명령을 내렸다. 구제 명령. 그래서 관할 진호위에서는 처분을 두 개를 한 거예요. 업무정지는 부당한 업무정지이니 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얘는 업무정지를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정지니 구제를 명한다. 그 다음에 여기 해고도 부당한 해고이니 구제를 명한다. 이렇게 구제 명령이라는 처분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2 시험에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죠. 중노위의 재심 신청했더니 이에 대해서 중노위에서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자, 그러면 이제 구제 명령이 나오면 연계 가르쳐 드렸지만 근로자 측에서 불복해요, 사용자가 불복해요? 사용자 A 회사가 불복하는 거죠. A 회사는 정당한 업무정지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구제명령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라고 중노위에 재심의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그래서 취소심판 등을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 구제명령도 마찬가지. 정당한 해고이니 구제명령 처분은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여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이에 대해 중노위 B2는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여기 요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은 여기 A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B? 여기 행정심판을 갈 때 A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누구죠? B요, B. 관할 진호위기가 B야, B. B가 피신청인이야. 그래서 B가 피신청인인데 피신청인은 이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B는 얘는 부당 노동행위이니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이라고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B는 업무 정지는 부당 노동행위이니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이라고 주장해야 돼. 그래서 B는 지금 이 두 군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해고는 부당 노동에 해당하나.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여기 해고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A예요, B예요? B죠, B.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해서 구제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신청인 A의 신청은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어떤 재결이 나온 거예요? 기각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정지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당 노동행위라는 요 A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구제명령 처분 위법하니까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재결을 했겠어요?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을 한 사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재결이 몇 개 나온 거죠? 2개 나온 거야. 원처분도 2개, 재결처분도 2개. 나는 재심 판정을 했다. 그 재심 판정이 재결인데 재결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A 회사가 이때 A 회사가 법원에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기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 불복하겠어요?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 불복하겠어요? 여기. 다시 말해 해고 부분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 즉 기각 재결에 대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각해서 사안 해결에서 써준다면 점수가 훨씬 높겠죠. 아까 일반적인 결론은 예외적인 재결주의이므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사안 해결인데 좀 더 고급지게 하려면 여기 설문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분석해서 정확히 써주려면 이 부분을 부각해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부각해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말로 풀어서 써야 돼.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2개인데 중노위의 재심 판정 2개를 설명해 주고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다라는 점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지문 순서대로 하면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부분, 업무정지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재결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말을 써줘야지. 무슨 재결이 나온 거예요? 이거잖아.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해고 부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거꾸로 해버렸네. 여기 해고잖아요. 해고는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죠. 하다 여기 그럼 제대로 했네. 부당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다음 말은 구제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재결이 나온 것이다? 기각 재결이 나온 것이다.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죠. 업무정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또 써줘야지. 업무정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잖아요. 이걸 말로 써주는 거지. 그 다음 뒤에 말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라.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함으로 무슨 재결이 나온 것이다? 인용재결이 나온 것이다. 그걸 써줘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은 이제 아까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예외적인 재결주의이므로 써주고 여기 A 회사는 해고와 관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인 기각 재결에 대하여 써줘야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인 기각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아까 여러분들이 쓴 거는 예외적인 재결주의이므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취소송을 제기한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능력을 가졌는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위에 거를 써주는 사람이 사안 해결을 제일 정확하게 한 거죠.
마지막 문장만 써준 사람은 이것까지도 설명해 줘 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중노의 재심판정이 지금 두 개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쓰라고 한 게 있고, 차이점 아시겠냐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사안 해결을 정확히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갖춰두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건 대상적격만 물어본 거죠. 그럼 본론에 해당하는 로마자 2번에 쓸 내용 목차 잡으세요. 로마자 2번에. 사안 해결을 제가 먼저 시켰어. 어차피 일기에 다 할 건데 여러분들 먼저 해보는 거예요. 로마자 2번에 쓸 내용은 원칙을 먼저 써줘야 되죠. 원칙. 원칙은 뭐예요? 원초분주의. 예외가 뭐예요? 예외적인 재결주의. 개별법상 예외적인 재결주의.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원칙은 원초분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죠? 예외적인 재결주의에 해당하니까 사안의 해결이 마지막이잖아. 사안 해결. 그런데 원초분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나오려면 왜 이런 입법주의가 갈리는지를 먼저 써줘야 되죠? 그게 서론이죠. 서론. 서론에서 왜 원초분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 이런 게 나오죠? 원처분과 재결 모두 처분이므로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입법주의가 원초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 19조에서 원초분주의,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서론을 써주고 로마자 3번에 원초분주의 간단히 써주고 로마자 4번에 예외적인 재결주의. 여기서는 요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부각하셔야 되죠. 여기 원초분주의는 간략하게 써야 돼. 간략하게. 배점이 1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자 2번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안 해결을 먼저 쓰고 사안 해결이 약하니까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본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기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어디를 부각해 줄 것이냐. 아시겠어요? 그 밑에 문제 17 논문 문제 1-8 이건 단문이죠. 여러분들 시험은 크게 사례형과 단문인데 사례형이 그 첫 번째 박스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단문이 그 밑에 문제예요. 준사례형 또는 단문이. 여기 목차 17 논문 문제 목차 작성해 보세요. 교재 갖고 있으면 교재 보고 쓰셔도 되고 로마자 목차만 써보세요. 로마자. 어우 더워.
자, 11페이지 두 번째 박스. 행정심판 재결, 즉 A2의 재결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원처분주의에서는 19조, 본문은 원칙 무슨 주의죠? 원처분주니까 원처분이 대상이 되고 19조 단서는 무엇이 대상이 되죠? 재결이 대상이 되는데 얘는 어느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결 자체에 고해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여기 써줘야 되죠, 여기. 원처분주의에서 19조 단서의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는 당연히 재결이 대상이 되죠. 재결만이. 그래서 큰 목차는 여기 원처분주의에서의 19조 단서.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 근데 배점이 몇 점이죠? 25점이니까 역시 여기를 써줘야 돼. 서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는 사령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자 1번이 서론. 로마자 2번이 원처분주의에서 19조 단서의 경우. 목차를 다시 넣으면 되지. 로마자 3번이 예외적인 재결주의의 경우. 사안 해결은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단문이니까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 조문박스 12조 1문이 원고적격인데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자 12조 1문에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기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는데 그 원고적격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제3자효 행정이 있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유형화시키는 게 무슨 소송이 있죠? 거기 로마자 6번의 구체적인 경우 1번 경업자, 2번 경원자, 3번 인인소송 등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상 이기는 자는 판례, 통설 판례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준을 써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안을 해결하려면 12조 1문의 법률상 이기는 자,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특히 인인소송 등의 경우에 모든 소송이 다 해당하지만 인인소송 등의 경우에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제가 연기 마치면서 수업에 한 것은 반드시 일기 오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판단 기준은 처분의 근거 관계 법규가 행정법은 공익인데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무엇도 보호하고 있을 때 사익도 보호하고 있을 때 법률상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인소송 등의 경우에 판단 기준인데 제가 연기 수업 중에 들어드렸던 인인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어느 방향 주민이었었죠? 정북 방향. 정북 방향 주민의 경우에는 사익보호 규정,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일반론에 해당하는 목차 한번 써보시겠어요? 목차. 원고적격 일반론. 그거 해오라고 했잖아.
하나 더 써야지. 로마점 5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들어와가지고. 응? 봤다고? 응. 썼어? 좋았어. 네, 썼죠. 같이 한번 보면 제3자 인근주민 의리 취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원고적격 1번 의 취지 외우셔야 돼. 목차는 오늘 써보는 거고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된다고. 취지가 뭐죠? 그렇지. 그렇지. 얼핏얼핏 기억나면 안 돼, 이젠. 쓸 수 있도록 해오셔야 돼. 의 취지. 남소방지죠. 사업부의 부담 감소, 신속한 권리구조에 있다. 조문의 해석에 들어가야 되죠. 12조가 있는데 1문과 2문의 구별 여부에서 나는 구별서를 택할 거다. 타당하다. 그럼 1문만 해석할 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학설, 권법보적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나는 법적 보호이익 구제설, 보호기본 미론을 택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기본 이론에 의할 때 보호기본의 범위죠, 범위. 판례는 근거관계법규에 한정하지만 일부 견해는 헌법상 기본권, 민법상 일반 원칙까지 포함한다. 판례 근거관계법규까지죠. 근데 5번의 목차가 뭐죠? 구체적인 경우인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경업자소송인지 경원자소송인지 인인소송인지 이 사안 이제 인인소송의 경우 이건 뭐 안 써도 되고 인인소송의 경우에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을 쓰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써보라고 한 거죠. 내용이 뭐야? 처분의 근거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을 때 원고적격 인정된다. 이거는 이게 을의 경우든 병의 경우든 정의 경우든 불특정 다수, 일반적인 경우 서울에서 일어나든 경기도에서 일어나든 추상적인 경우 어느 경우에나 다 해당되는 일반론. 여기까지가 일반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적용을 하는 거죠. 소결일 때 사안에 적용. 이렇게. 사안의 적용은 요 사안의 지문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12페이지에 3분의 2점에 문제 2-1 08 재경 행시 반가로 1 사안의 해결부터 써보세요. 사안의 해결. 을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힌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엇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가? 소송은 적법한가?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가? 또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설문에 나와 있는 소송 요건은 써야 된다. 문제가 되는 소송 요건은. 소송 요건이 두 문제가 어떻게 되죠? 대원소 전기관 중 나와 있는 걸 써라.
사안 해결을 먼저 쓰라고. 시킨 대로 하세요. 일단 원고 적격만 마크 쓰는데, 원고 적격만 쓰는데 대상 적격도 간단히 써줘야 돼요. 반가로 1번에 을시장의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을시장이고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제3자 갑이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확실한 쟁점인데 대상 적격도 나와 있잖아요. 허가 처분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안 해결에서는 1번의 경우에는 허가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을 해야 된다고. 허가는 무엇 임으로 허가여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된다고. 허가로 논증을 하든 특허로 논증을 하든 논증을 해야 된다고. 행정행위 하명 허가 특허 배운 거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갖다 써갖고 논증을 하라고. 한 줄이라도 써줘야 돼. 그래서 어느 걸로 논증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 처분에 해당한다 쓴 거니까 허가 임으로 특허 임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야. 허가의 개념의 핵심이 뭐죠? 금지 자유 회복이야. 금지 해제 자유 회복. 논증을 하면 돼. 특허의 개념의 핵심은 포괄적 법률 관계의 설정이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다고. 다만 얘는 LPG 주유소는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지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안은 제3자가 제기하니까 원고 적격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래서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죠? 경원자송이죠. 왜냐하면 5번째 줄에 4번째 줄에 관련 법령에 의하면 5번째 줄에 일개소의 충전선만이 가능하고 제한된 수익적 처분이 가능한데 병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왔는데 갑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왔을 때 경쟁에서 원했는데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 갑이 제기하는 소송이니까 경원자송이죠. 경원자송. 그래서 경원자송의 원고 적격 판단 기준 써봐요. 일반론에서 쓸 것이지만. 경원자송의 경우에는 일방에 대한 허가는 수익적 처분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숨겨진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경원자성의 경우에. 숨겨진 쟁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협의 소익. 제가 보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딱 문제를 내보면 그 숨겨진 쟁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협의의 소익. 즉, 교재 기본서 198페이지에 3분의 2 지점에 경원자성의 양가로 2번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서 두 번째 줄에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이 숨겨진 쟁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번째 줄.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저 허가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 없을 때란 말은 갑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협의 소익이 없다. 근데 갑이 요건을 갖춘 때는 협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요건을 갖춘 자인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찾아내야 돼. 다시 프린트물로 와서 12페이지에 갑이 요건을 갖춘 자인지 아닌지를 지문에서 찾아내서 협의의 소익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써 줘보세요. 사안에서 보면 갑의 경우에 갑이 LPG 주유소 허가를 받을 요건, 예컨대 뭐 충전소 탱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충전소가 있으면 1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 내에 주민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자인지 갖추지 못한 자인지는 지문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인지 아시겠어? 요 곽과 관련된 지문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갑에 대해서 사업허가를 거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LPG 주유소 법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써야 돼? 가정적으로. 만약 갑이 관련 법령의 충전사업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써야죠.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냥 단순하게 협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서 써줘야 되죠. 병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면 갑에게 허가가 발령될 것이므로 이해하시겠어요? 갑이 요건을 갖추어야지 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면 갑에게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면 갑에게 허가가 발령될 것이므로 이게 논리. 그러니까 논리 따라서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의 필요성, 협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이하로는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요건인데, 근데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병한테 허가 나왔죠? 이 지문은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임을 나타내주는 지문이에요? 적법임을 나타내주는 지문이에요? 이게 위법임을 나타내주는 지문이에요. 허가 처분이 위법이다 이거예요. 허가 처분이 위법. 이건 본안심리의 내용이죠? 근데 본안심리는 묻지 않고 있는 거야. 다만 논리가 허가 처분이 위법해야 구제를 가는 거니까 그런 논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허가 처분이 잘못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취소 소송 등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제 대목차, 일반론에 해당하는 대목차, 쟁점이죠, 쟁점. 로마자 2번에 뭘 써줘야 돼? 써봐. 지금 사안 해결을 먼저 쓰게 했잖아요. 항상 요 설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목차를 달아주는 게 좋아요. 로마자 2번의 대상적격에서 쓸 내용은 병에 대한 허가의 처분 여부죠. 그게 목차 제목이에요. 대상적격인데 그 내용이 이 사실관계를 활용해야 된다고. 병에 대한 허가의 처분 여부. 로마자 3번에 쓸 내용은 뭐죠? 제3자 갑인데 나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경원자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제3자인 경원자 갑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이렇게 써야지. 아니면 그냥 경원자 갑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이렇게 쓰든가. 항상 지문을 살리는 게 좋아요. 로마자 4번에 숨어있는 쟁점이 뭐라고? 협의의 소익 충족 여부. 협의의 소익 충족 여부. 근데 마지막은 사안 해결, 로마자 5번. 사안 해결을 제가 먼저 쓰게 했어요. 사안 해결을 쓸 때도 아라비아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채점자를. 자, 그럼 이제 배점을 어떻게 나눌 건가? 배점 몇 점이죠? 30점이야. 그럼 로마자 1번의 문제 소재 3점, 마지막 사안 해결 3점 빼면 26점이죠. 26점을 원래 단순하게 나누면 3으로 쟁점이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되는데 로마자 2번은 쟁점은 아니에요. 견해 드립이 있는 파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한 거니까 배점 뭐 2점 정도로 해. 그럼 몇 점 남죠? 24점. 24점을 쟁점 2개로 나눠야 되지. 그럼 12점씩이죠. 12점인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원고 적격이. 왜냐하면 여기는 지문이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12점인데 여기를 4점을 배정해. 그럼 여기 24점인데 여기 20점이 된다. 그래서 원고 적격 20점, 협의 소익 4점. 그래서 내가 나눈 배점에 따라서 분량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실력도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련을 쌓아야지 탁탁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하부 목차는 아까 연습했죠? 의, 취지 쭉쭉 쓴 다음에 마지막 사안의 적용 쓰면 된단 말이에요. 사안의 적용이 소결이에요, 소결. 그 다음에 마지막 2-4의 16노무. 이거는 준사례형이죠.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와 관련해서 이른바 제3자의 행정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예전에 수업 중에서 설명했지만 제3자 행정의 원고적격 핵심은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걔를 쓰는 게 핵심이고 원래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배점을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앞에 일반론을 좀 써서 배점을 채워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원래는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들 다 때려박아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앞에 일반론을, 그 구체적인 경우 전에 일반론을 써서 배점을 채워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나 아니면 11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11페이지에 두 번째 17 논문 문제처럼 사례형의 경우까지 대비하려면 이 일기에는 사례집으로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례집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요 기본서로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문까지 대비를 하려면. 이해가시겠어요? 일기하는 사례집은 그 사례를 통해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고, 그걸로도 한 70%, 80% 커버되지만 단문까지 보려면 기본서로 막 돌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브리타를 피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써놓은 게 28페이지의 맨 위죠. 28페이지 맨 위에 1번. 1번. 단문형이 처음과 끝이다. 즉, 기본서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사례집만으로 하면 이런 단문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문형이라고 표현했지만 기본서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서가 나중에 정리는 기본서로 다 돌려야 된다. Understand? 그럼 좀 쉬었다가는 13페이지 이하 또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보자. 50분에 들어올게요.